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버하지 마세요. 아, 반가웠어요. 아니, 오버하지 마세요. 예. 오늘 나와 계신 역전의 용사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옆에 네. 시사계 미시 용사입니다. 미시, 미시 용사 오연혜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연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아유, 방송은 네. 제가 그 김 MC님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제가 준비 많이 했으니까. 네, 걱정하지 좋습니다. 마시고요. 네. 예, 착착 옆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쿵짝쿵짝 맞춰주시면 걱정 됩니다. 마십시오. 네. 그리고 그 옆에 시사계 반항아, 네. 예, 오창희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시사를 3개를 했다 그래서 시사 새끼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걱정했습니다. 네. 아, 오늘 유튜브 방송이 3번째라고 그러니까 네. 시사가 새끼 있네? 뭐 이러면서 은근히 욕설 비슷한 걸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애정의 놀랐어요. 표현이시죠? 네. 표현. 네. 그리고 제 옆에 너무너무 귀한 분, 광화문에서 촛불 행동 이끌고 계시는 김민웅 교수님 네,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예, 와. 장소는 지금 현재 네. 시청 숭례문 사이예요. 아, 시청 무한 숭례문 숭례문 사이에요? 사이에서 하고 그럼 광화문이 아니네요. 네. 네. 광화문에 이따금 가서 네. 정기 집회도 하고 아, 그러죠. 그렇군요. 네. 제가 못 가봐가지고 광화문인 네. 줄 알았어요, 아직도. 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오시겠네요. 네, 집회할 많이 때. 오죠. 네. 네. 이 촛불이라 하면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 탄핵 집회부터 있었던 그 촛불 집회도 이렇게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되는 거예요? 거죠. 이제 박근혜 퇴진이 이루어진 게 제1차 촛불이라고 네. 한다면 이건 제2차 촛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출발점은 소초에서 검찰개혁 촛불이 있었죠.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당시에 이런 상태를 보고 이건 검찰 쿠데타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게 드러난 거죠. 네. 그 기세를 끝까지 밀어붙인 분들이 집결을 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뭐 워낙에 폭정, 실정, 네. 뭐 농단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7월 말이면 100회차가 됩니다. 매주 했어요. 우와. 2년 동안. 근데 예. 이제 언론이 보도를 일치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분들이 좀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탄핵 청원 서명을 하면서 네. 촛불 행동이 시작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게 된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최방순 씨께서 네. 네. 저녁에는 역전의 용사 많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저희 대신 홍보도 해주시고 네. 역전의 용사들 반갑습니다. 이런 문자도 남겨주셨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작 전부터 기대를 하고 보고 계시는데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우리 그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에게 네. 정말 감사의 마음을 그래요? 전하고 고맙습니다.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대신 저희는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이제 뭐 그 광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거나 네. 아니면 듣거나 이렇게 하는데 직접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매번 참석하셔서 소리치고 외치고 이런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중 저보다 감사. 이제 모이시는 이 국민들이 정말 감사하죠. 맞아요. 정말 존경스럽고 네. 그리고 네. 비가 오나 눈이 눈이 오나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매주 전국에서 요일을 달리해서 모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전국 집중이라는 형태로 전국에서 집결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벌써 2년 되면서 광역 지역 9개, 그다음에 36개 정도인가가 지역 조직, 그리고 새로 준비하는 게 10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방금 얘기 드렸지만은 언론이 이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 탄핵 청원도 촛불행동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것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차차 이것이 정확하게 알려지면 어디에 집결하는구나. 네.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여름에는 6시에 시청과 숭례문 우리가 시청역이 7번 또는 8번 이번엔 8번 네. 나오면 거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순간에 몇백 몇십 명 됐죠? 지금 아마 탄핵 청원이? 115만은 넘었을 115만. 걸요. 국회 청원이죠? 와,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115만 명. 20만으로 가고 그 와. 20만으로 가는 거죠. 네. 벌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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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국민들이 출로를 하는 거죠. 그 직접 우리는 탄핵 권한을 행사하겠다. 직접 행동에 나선 거죠. 네. 네, 네. 네. 이제 7월 20일이 토요일이고 그날이 청원 그렇죠. 마지막 맞습니다. 날이잖아요. 그날이 전국 집중 날이고, 네, 전국 집중 날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 서명 동의 청원이 마지막 이제 날이에요. 종료되는 네. 거죠. 그날 이제 제가 또 그 나가기로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네. 가서 제가 두 좀 분도 함께 재미있게 오시고.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함께 오시죠? 네, 기대가 큽니다.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아 이제 그 그래서 굉장히 탄핵 중요한 날, 7월 20일은 그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국민들이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네. 언론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것을 이뤄낸 거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가 확충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직도요? 속상하죠. 그런데 많이 이렇게 기다리시니까. 되면은 용량 자체가 달라질 경우에는 충분히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예, 탄핵 네. 청원 이제 동의 기간 끝나는 20일 이후에 네. 법제 사법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이제 어떻게 법사위에서?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결정을 거기서 하고 어떻게 본회의로 합니까? 넘어가는 그런 본회의로 과정을 넘어가요. 네, 갖게 되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청원에서 이 들어가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는 그 까다로운 걸 넘어서서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이게 이제 100명이 먼저 모여야 공개가 돼요. 그리고 공개가 돼서 5만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법사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건 하루 만에 끝냈어요. 아, 그러니까. 와. 굉장한 거죠. 5만을요 하루 예, 만에. 하루 만에 끝냈고 그리고는 3일 만에 이제 6월 22일 날 촛불 행동이 주최한 촛불 대행진 집회에서 이 운동을 공개하고 공식화 시켰어요. 네. 네. 그래서 접촉하고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그날 바로 다음 날 5만 채웠고 네. 그리고는 그렇게 한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10만, 20만, 30만 그냥 쫙 된 거 아니에요? 네. 20만이 넘어가니까는 조금씩 보도가 시작이 된 되기 거죠. 시작했구나. 네. 그러면서 급상승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뭔가 뭐 이제- 국민들이 네. 민주적으로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투표잖아요. 네. 근데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도 투표로 얘기했고 총선에서도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 투표로 네. 얘기했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국회 청원까지 이렇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야당에서도 이거를 그냥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좀 무겁게 받아들여 줬으면 아니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 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계획이다. 네. 아, 그래요? 청문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압박용도 네. 아니고요. 실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이게 투표보다 더 어려워요, 과정이. 본인 글쎄, 인증이 그러더라고요. 있잖아요. 네, 인증을 네. 몇 번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잘 익숙하지 못하는 분들은 도움도 받죠. 그러니까 투표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한두 시간 기다려가면서 심지어.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현재 나오고 있는 100몇십만, 120만으로 가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그 밑바닥에 있는 민심의 본체는 이건 거대한 용암이다. 네. 이거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네. 사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딴소리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둘 중에 네. 하나죠. 네. 하지만 결과는 뭐 네. 네. 달라지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정국이 걱정스럽다. 이제 뭘 걱정할까요? 거대 야당의 폭주, 얼치기 여당 중진의 부하 내동, 탄핵 청원의 시작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또다시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서막 같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은 두려울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가 총괄적으로 총체에서 겪고 있는 국가적 불행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구가 뚫렸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네. 우리가 원하는 정말 정의롭고 평화롭고 네. 이런 것들을 일궈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 그리고 돌파구 그리고 기회 그리고 공간 네. 그리고 권한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걸 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도 소개해 주시고. 아, 그럼요. 네. 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대표 시절의 그 카톡 문자, 뭐 얘기 오늘 많이 하셨을 텐데, 어제 사실은 저희 방송 직전에 스픽스의 정교한 대표께서 네. 이런 게 지금 언론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확실치 않아서 저희가 조금 이제 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문자를 좀 한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그 한동훈 당대표에게 네. 비대위원장 시절에
디올백 관련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네. 저 문자를 읽고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나는 사과를 망설였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네. 그리고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뭐 어떤 거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더한 것도 요청하면은 내가 따르겠다. 네. 뭐 춘향이처럼 목에 칼을 쓰라 그러면 쓰시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예. 문자를 한두 번이 그럼- 아니라 5번 정도를 보내셨다고 그렇죠. 하는 게 네, 되게 네.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장해찬 의원이 아. 오늘 이제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며칠 사이에 5번을 보냈는데 네. 그야말로 이제 익십을 했다. 일십. 읽고 네. 씹었다. 네. 일십. 네. 이거 이제 뭐 답변도 보내질 않고 네.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하지도 네, 않고 그죠. 그랬다. 네. 예. 근데 저게 언론 보도에 초점이 잘못됐다고 봐요.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누가? 김건희 본인이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대국민 사과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내서 안 읽었다가 문제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의 의견을 받을 것도 없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당이 필요하면이라는 이 자세도 잘못된 거죠. 지금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이 혐의가 드러났고 그다음에 뇌물만이 아니라 이게 국정농단에 이르는 그러한 사태인데 그거는 자기가 누가 요청을 해서 할 일도 아니고 네. 누구의 판단을 기다려서 할 일도 아니고 이미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것도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무슨 조건을 달고 또 누구의 검토를 받고 그런 일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한동훈이 저걸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했느냐 이게 지금 그 핵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네. 그건 전혀 중요한 게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호도하는 보도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럼 지가 하지. 자기가 할 수 있잖아. 네. 그런 거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아니 저 처음 그럼 발언하는데 왜 지가 제가 여태까지 조용히 왜 있었냐면 네. 조용히 아니 계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뭐 말씀하시면 끼어들기가 그래서 제가 약간 욕심도 있거든요. 끼어들기인데 아니, 왜 뭐, 조용하시냐고. 아니, 그래도 네. 오늘은 교인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방송인으로 만난 거니까 마음껏 저 반응하세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자 일단 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네. 문자를. 자,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 멤버 유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굉장히 조리가 있는 문장들입니다. 줄이 있고 예의 있고. 자, 네.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간에, 물론 뭐, 저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에서 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보낸 것보다는 뭔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렇게 마사지된 느낌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문장이라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아요. 앞뒤가 다 맞게 조리가 있게 문장을 구사하는 거는 네. 보통 능력은 아닌데, 왜냐면 평소 읽고 쓰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네. 김건희 투가 아니다. 네, 그렇죠. 김건희 씨가 하는 말이나 네. 또는 그의 뭐 논문 같은 것도 우리가 네, 네. 일부 봤잖아요. 봤잖아요. 멤버 유지 네. 이런 거.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저건 저 김건희 정도도 안 씨의-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문장이 네. 다 맞잖아요. 아니 네. 진짜 뭐 오탈자가 아니라 네. 문장이 조응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여서 저는 네. 약간의 그런 느낌이 첫 번째 들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이게 공개됐잖아요. 네. 아니 카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너가 하는데 나하고 너가 하는 게 공개됐다면 네. 한쪽이 공개한 거고 그쵸. 한쪽이 공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누가 공개했을까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네, 또 조용하시네. 목사람 말만 들은. 조용하지 말고 말을 하세요. 네. 김건희 씨가 공개한 거죠.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윤석열 또 김건희 두 분은 이제 한 몸인데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총선 참패는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꼼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는 게 불편한 대통령실의 작업인데 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 정치 공학적 접근이잖아요.
일찍이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아니 그리고 둘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 네. 그 우리 300번 그럼요 넘게 332번 카톡을, 카톡도 했고 그 주고받은. 다음에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얘기할 때 동훈이가 한동훈이가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님. 뇌부터 해가지고 예의가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사지고요 조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질은 네. 지금 보면 저게 사과할 일이 아니죠.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착시하거나 혼선을 느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문제로 그 사과를 하겠다면 자신이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네. 얘기했지만 그리고 사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는 네. 사과를 한다고 수사를 받는 일이 면제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자 전당대회에 대통령도 개입하면 안 돼요. 당무 개입이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요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를테면 사유죠. 탄핵의 이유가 됩니다. 사유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어느 수준이냐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당무 개입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개입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나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죠. 그렇죠. 국정농단을 네. 대통령이 한 것도 힘겨운데 대통령 부인이 하겠다고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그럼 공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아이러니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건 유불리를 보면 되고요. 저렇게 정제된 걸 공개한 건 둘 중에 하나 누구겠냐? 한동훈이냐 김건희냐?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한동훈 그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어요 오늘 네.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근데 이거는 정반대다. 사실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문장이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읽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한 번도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더 나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는 약간의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직접 받은 거는 그건 뭐 나중에 되면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면 둘 다 가지고 있을 거 자기도 아닙니까? 보여줘야지. 보여줄 테니까 하여튼 네. 그때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씨 입장은 뭐냐면 사과 안 하겠다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맞아 그거예요. 어. 그러면 아니 이런 거짓말을 사실과는 다르네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한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의 당선을 막기 위한 거고 이거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야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한 예. 측면으로 보자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당원 청원이 매우 높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지지 기반도 동요하고 있고 그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검찰이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가 내파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윤석열이 원하는 권력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덜어내고 쫓아내고 서로 임명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한동훈의 경우는 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힘들이 작용을 해서 네. 한동훈이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건데 당원들이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또 하나의 변수죠. 네. 근데 아무튼간에 이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그 지지 기반 또 지탱 구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파손돼가고 있다라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죠.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과거에 김정숙 여사가 네.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과연 조중동에서 오,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게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난리 날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립이 잘 안 되는 게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어가지고 맞아. 뭔가 이게 아 그래요? 아 네.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표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 뭐 아니, 이렇게 그- 제가 알바 너무 없지만 대놓고 어쨌든 네. 아 농담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그 네, 농담 아니 진담이에요. 사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틀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이 의미, 문제의식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네. 이거는 거의 자폭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네. 자포. 어쨌든 그 서로 이용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자폭하고 있는 거죠. 네. 다. 김은영 교수님 딱 하나 말씀처럼. 짚고 싶은 건 네.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너무 자주 등장해요. 이거는 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후보 생각해요. 때부터 자주 등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디올백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사진 조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은 또 이런 방식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관종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해야 되는지. 근데 이런 모든 건 이제 다 포함해 보면은 이번에 네. 최혜병 사건도 네. 누가 개입했는가에 대한 단서가 하나씩 풀리는 거죠. 아. 과연 윤석열일까 아니면 김건희일까? 거기서도 김건희 여사가 나옵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그럼요. 임성근 사령관의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재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각종 범죄, 네. 권력 범죄에 안 끼는 것이 없다. 실제로 그걸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판정이 되면 이건 뭐 그 당장이죠. 근데 이미 그거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현실이 안 나오는 거니까 우리 겪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 성명할 때도 뭐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우리 겪고 있는 고통인데 네. 이건 네. 명백한 증거죠. 또 하나 저는 고약한 게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것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군가 그런 아기 얘기 안고 하면서 사진 찍은 네네 그 아이가 나중에 클 거 아닙니까? 이미 컸더라고요. 네, 성인이 되고 이랬을 때 그게 어떻게 자기가 소모되는가를 보면 되게 끔찍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요번에 시청 앞에서 참사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밤 그 10시 사진도. 반에 혼자 나가서 뭐 경호원 2명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조의를 표명했다. 정말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네. 안 보여요. 제가 삐딱한 건지. 근데 사진을 보면 약간 연출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정말 그냥 그 죽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럼요. 오늘 뭐 좋은 일이 승진했어. 오늘 뭐 환송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이 특히 맞아요. 30, 40대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 죽음마저도 자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용한다? 아, 네, 정말 개선- 받아들이지 근데 못하고. 개선이라는 단어도 좀 고급스러운 단어고 조작이죠. 이미지 조작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 그래서 소모란 표현 굉장히 잘 쓰셨는데 네. 남의 고통, 비통한 현실을 이미지 조작을 위한 소모품으로 쓰고 있다는 게 네. 천인공노할 일이죠. 야, 아니, 그 사람의 몫이 사람의 네.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 정치평론가 여러분들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 광화문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몇몇 데리고 나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소주병 이렇게 있고 뭐 있는 데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딘가 어색한데 저 사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족이 아닌 다음에는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보통은 일어서서 이렇게 절하고 예의를 갖춰서 뭐 국화꽃 한 송이 놓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바라보고 자세로다가. 있는 그 사진이 네. 그게 가족이 아닌데 저것은 그렇게 예의에 하는 맞지 게 않다. 연출이다. 아니, 선생님, 네. 단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이태원 참사도 그랬어요. 그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다니면서 마치 종교 쇼핑하듯이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애통하고 이런 연출들을 하잖아요. 정작 그렇죠. 이태원 가족들하고는 그럼 만나지도 지금도 않고. 네. 대통령실에 모셔서 저 이렇게 시간만 자꾸 가서 죄송하다라든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불편하거나 이런 건 안 하고 이미지에 기대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런 이미지 한두 장면 가지고 와 대단하다, 와 이분은 소피아 로렌 같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건 그 한동훈 측에서는 네. 김 여사가 사과하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한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무시했다, 일십했다. 라는 이제 또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네.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 근데 같습니다. 하나 이제 네. 추가를 네. 하자면 김건희에 대해서 마리 앙토네트라고 발언한 사람이 있죠. 김경률. 그래서 근데 마리 앙토네트는 사치라는 걸로 쓰이지만 사실은 단두대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다면 김건희의 앞날을 예고한 것처럼 돼서 네. 이 두 사람 한동훈과 김경률을 지지했던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리고 둘 사이의 개인적 관계로 파악할 것이 아니고 네. 이들 세력 전체가 내분에 쌓였고 이 내파된 이러한 상황을 복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오늘 참 잘하는 짓이다. 저희들 저는 다 그렇죠. 아니, 서로가 그러니까 뭐 집단 윤석열 집단으로- 정권의 붕괴를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문제는 시청역 앞에 참사로 죽어간 사람들이나 유족들의 마음도 좀 생각하고 그거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최 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생각만 없는 애 겁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지 조작을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 캄보디아도 그렇지만 그러나 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네. 아하. 이번에 이런 것도 하나씩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과정이다. 네. 그래서 제가 참 잘하는
아하. 지시다. 그냥 네. 제가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그러시. 지금 네.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18,000명이 1,800명입니다. 네. 1,800분이 분께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네. 저희 응원하고 계시는데 특히 김민홍 교수님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촛불 집회 되게 많이 나가시나 봐요. 지금 뭐 촛불 집회 그 나가신 얘기도 많이 여기 써주고 감사하네요. 계시고 네. 네. 대바람님께서는 김민홍 목사님 토론도 토론이지만 필력이 손에 꼽히는. 그래요? 그건 제가 알고 네. 있죠. 네, 우리 저 교수님이 쓰신 책은 제가 고맙습니다. 옛날에 동화독법부터 예, 시작해서 맞아요. 많이 네. 읽고 있습니다만은. 저 그래서는 이제 네. 교수는 은퇴를 좀 했고 근데, 한지 예, 좀 됐고 명예교수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네, 않아요. 아 그러세요? 그렇진 않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 촛불 행동의 대표로 있으니까 그렇게 대표님으로? 부르시면 이제 좋죠. 물론 이제 대표님으로? 교수로 부르기도 하는데 네. 네. 현재는 이제 저희 정치 사회적인 존재는 이제 촛불 행동의 대표로 대표. 활동을 네.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대표님으로 네. 제가. 그래야 또 우리 저 네. 오창익 예, 저분은 선수가 국장이시고요. 선수가 여기 이제 대표님이시고. 목사님 뭐 이러면 이제 또 그렇게 네, 편안하게. 네네.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예, 오늘부터 이제 중간 광고가 나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 광고 나가고 또 저희가 해병대 의원 네. 특검법 요 재미있는 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비교와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예, 인터넷 가입하시면은 또 정수기 렌탈까지 해서 최대 77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가입 생각해 보시죠.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 비교원 365일 연중 무료 상담 가능.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은 됩니다. 자, 근데 이어서 스픽스 구독자들이 정말 독특하고 정말 열정적인 게 네. 광고에 대해서도 댓글을 다시네요. 뭐라고 그래요? 다시죠? 비교원 뭐 짝짝짝 네. 뭐 서경석 뭐 어쩌고 모델. 아, 그러시구나. 예,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광고는 스픽스에 해야 되겠네. 광고는 스픽스. 아이 야. 좋습니다. 오창욱이래. 오창익 국장님 진짜 그 자세 네. 좋습니다. 아니 예. 제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권 운동가예요. 자,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넘어가 보죠. 네. 필리버스터 24시간 네. 이제 강제 종료되고 뭐 별별 모습들을 저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재미를 못 봤죠. 예, 필리버스터 재미를 못 봤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금 재미 봤다고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네.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주진우 뭐가요? 의원이 네.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해서 약간 손괴? 장비 손괴를 비유했잖아요. 사실 최상병 해병대원은 10년 만에 정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원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장비 손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처참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주진우- 원조가 네. 그 원조가 대통령 윤석열이죠. 왜냐하면 그쵸. 이런 일을 가지고 사령관을 그렇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 일은 젊은 청년이 부당한 지시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라고 한 그것이 치부해버려- 시작이 돼서 네. 이 사건을 이렇게 사소화시키고 네.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저버리는 그런 행태를 전혀 부끄럼 없이 네.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그러니까요. 수사 개입과 간섭과 그리고 거짓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모르의 성이죠.
네, 네. 네. 그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또는 공무를 하려는 사람은 좀 제발 좀 군대 좀 다녀왔으면 좋겠고 네. 그 나이 들어도 그런 거 하려면 군대를 좀 보내는 그런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주진우 의원은 저기 군대 계급도 그걸 제대로 못 몰라가지고 세가지고, 이 손가락 세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아마 우리 앞으로 네. 이제 군대 그 이 계급제도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요? 일병, 삼병. 일병 이병으로 아. 그래. 참. 그래서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 언제나 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고요. 자,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또 국힘에서 또 네. 찬성표 던졌다고 지금 뭐 나가라 뭐 어쩌고 저쩌고 국힘에서 뭐, 제명하겠다. 제명하겠다 뭐. 근데 그런 안철수 소리가 있고요. 의원도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것이 국힘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문을 두드려 봤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약간 반항하는 느낌으로 찬성을 아니, 느낀 그래도 것 같아요. 그 한 표가 엄청 소중한 표잖아요. 아 물론 소중하지만 네. 자기의 말과 언행 일치를 하려면 처음부터 찬성표를 눌렀어요. 처음에는 피켓 들고 뭐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찬성을 하셨지만 또 반대로 진정성은 좀 느끼기 힘들었고 또 하나 김재섭 의원은 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당당하게. 네, 네. 이런 부분이 참 힘이 빠지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은 가끔 피켓 들고 있을 때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왜 되고. 한글 못 읽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그래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뭐냐면 다 나갔잖아요. 이제 재의결할 때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갔는데 네, 네. 나가지 않은 것은 전 두 사람 평가하고 싶어요. 네. 근데 평가의 안철수, 부분도 김재섭. 있지만 네. 평가의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안 거죠. 뭐 그것도 그리고 이것을 저항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거의 기회주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는 결과로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그게 출발점 그리고 자세는 전혀 평가할 만한 하진 않다.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만드는 그 민심의 힘.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민심의 봐요. 힘을 네. 느꼈는데 2명만 남았다.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사태 이거-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사태 지금 파악을 이제 하고 있어도 대통령한테 자신들이 줄 그런 서서 식으로 이제 아직은 그런 식으로 있구나.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국회 거죠.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됐나가 중요해요. 네. 이를테면 정치인들이 누구 개 이러잖아요. 개파가 나눠지는 게 나를 국회의원 시켜준 사람이 누구냐가 기준인 거예요. 국민이 아니고요. 국민이 뽑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이 네. 뽑아주지만 네.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대구 경북이나 부산 같은 데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네. 흔히 총선보다는 경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네. 그런 분들이 잔뜩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특히 많거든요. 네. 비례가 전부 그렇고 또 지역구가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구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줄 서라면 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막판이면 모르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래도 전 2명이라는 균열이 되게 중요하다. 찬성했든 반대했든 되게 중요하고 이게 지금은 2명인데 시작할 네. 단계에선 네. 우리가 주목하는 숫자가 뭡니까? 8명이잖아요. 2명이 3명 되고 4명 되고 8명 되면 새로운 판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2명에게 일단은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다. 어떻든 간에. 그리고 탄핵 청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정말 압도적인 그러한 기세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재해병 특검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내가 썩은 동아지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렇지. 그걸 알게 해야죠. 그리고 넘어갔는데 주진우 의원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이분이 이제 1975년생이세요. 근데 이제 신체 검사를 1994년에 받았어요. 19살에. 이때 현역 입영 대상이었어요. 건강한. 네. 그냥 군대 가야 돼요. 네. 그런데 1년 후에 진단서를 내면서 간염 처방을 받아와요. 1년 만에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시근로역이라서 5급으로 면제가 되거든요. 아. 근데 간염이라는 게 저는 의학적 상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네. 그 해는 군대 가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치료하면 그러면 군대 가는 거 치료해요. 아닌가요? 예. 간염이라는 게 장애인가요? 불치병인가요? 저도 C형 간염에 걸렸었어요. 예전에 치료했어요. 지금 완쾌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장애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장애를 극복한다는 문학적 표현을 쓰지만 장애는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군복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이 안 되는 건 맞는데 네. 간염이 왜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아, 그리고 그걸 또 뭘 따져요. 다 아시면서. 아니 진짜 다 빼는 방법 어떻게 다 그 건강한 20살이 1년 만에 간염으로 그 군대를 저는 친구들이 나쁜 놈들이어서 모르겠는데 해야 제가 되는 거야? 군대 가기 전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가면 어떡할래? 어떻게 하면 안 가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친구는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동창일 네. 뿐이었는데 손가락 몇 개 자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진짜.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농반 진반으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떤 네. 사람 간염으로 너무 쉽게 가고 자 그래서 부모 잘 만나서 군대를 뺐든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네.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특히 의무 복무 때문에 군에 가는 병사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미안함, 그렇죠. 그 다음에 일종의 경외, 존경, 뭐 애달품,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네. 네. 그 장비 파손도 문제고요. 또 하나, 계급도 몰라가지고 네. 숫자를 세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갈 수는 없습니까? 그분? 없죠. 군대? 아니, 네. 그 제가 나이 얘기했잖아요. 나이 그렇게 국회의원이나 공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은 네. 법으로 아예 늙어도 나이 들어도 군대를 좀 갔다 와서 하게 하자. 네. 그런 법을 만들면은 아니 어쩔 수 없이 좋겠다라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근데- 사람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처럼 장애를 그럼요. 입으면 네. 저희 뭐 어쩔 수 아들도 없죠. 네. 장애가 근데 이제 있으니까 보내고 싶어도 못 주진우 가. 이한 사람만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아까 윤석열의 예. 이 국민 생명에 대한 자세도 얘기했지만 이 집단 전체가 국민들 알기를 이렇게 안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태원 참사도 그렇게 대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들 우리 홍수 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희생당하고 목숨을 잃고 이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그건 없고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소모할 수 있거나 또 언제든지 버릴 수 있거나 짓밟을 수 있는 대상을 보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가장 네. 기본적인 네. 탄핵 사유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 이번에 이것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법률 위에 헌법 위에 따지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민심입니다. 너 그만 두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더 할 수 없어. 이거 계속 하게 되면 국민들은 더욱더 고통에 빠질 것이고 나라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나가 이거죠. 네. 광장에서 막 그 세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 굉장히 부드러우십니다. 원래 저 부드러워요. 좋습니다. 예, 부드러운 남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저 김민웅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또 오창익 국장께서 얘기하실 때 좋아요 빡빡 눌러가지고 막 올라가 좋아요가 지금 990분이 됐어요. 네. 좋아요 많이 네, 눌러주시기 바래요. 좋아요가 막 올라가더라. 무슨 뭐 좋은 얘기 하셨나? 그거 아니잖아요. 친구가 뭐 군대 안 가는 방법을 뭐 알려주고 네, 뭐 네, 이런 거였잖아요. 아, 부끄러워라. 이들의 철면피한 모습들을 계속 얘기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네. 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공이 다시 윤석열에게로 넘어갔는데 네. 이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죠. 15일 안에 네. 뭐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은 더 가파라지겠죠? 네. 가파라질 것이고 여기에서 아 정말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촛불든 국민들은 너 그만둬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야당은 어느 단계이냐면 국정규제를 바꿔라 이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국정규제를 바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다. 그냥 끌어내리자 이거죠. 근데 이번에 단계를 한번 거치면 야당들도 국정규제를 바꾸라 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이 촛불든 국민들은 국정규제 바꾸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검찰 쿠데타 때 이미 이 실체를 봤거든요. 네. 촛불행동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초기부터 이 퇴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가 아니라 이미 그때 이들 정치검찰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이들이 정부를 구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 내다본 거죠. 그 내다본 대로 했던 것이고 네. 이제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이들은 범죄 집단이야. 정부를 참칭하고 있어. 더 이상 여기서 정부로서의 권한을 우리는 박탈하겠어. 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헌법 유린을 지금 개탄한다. 그것을 이제 뭐 이런 식의. 적반하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적반하장이죠. 헌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후쿠시마 핵폐수
이건 인접국의 주권 권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법상 인접국 권리가 인정돼 있어요. 근데 예산을 들여다가 홍보까지 해줬잖아요. 괜찮은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에 정당법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들추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근데 언론이 지금 보면은 그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가? MBC가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근데 MBC가 했던 것처럼 모든 언론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MBC마저 장악되는 시간이 얼마 안 그런 남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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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헌법 유린. 유린을 누가 하고 있냐면 자 누가 하고 봐요. 있어요, 지금. 일단 헌법이 뭐냐? 헌법이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법 중에 법 최고의 법이에요. 네. 근데 그 법은 무엇을 위한 법이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네. 헌법 전문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헌법이 이념도 있어요. 이념은 뭐냐면 3.1절 있잖아요. 3.1혁명, 그 다음 4.19 혁명, 이런 민주주의적 전통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고, 대한민국 주인이 누구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킬까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그 중에 5년 단임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자체가 도구인데 5년 단임제는 여러 가지 국민적 선택 중에 하나였고 특히 87년 상황에서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정말 우리 국민들이 무슨 일을 겪더라도 이를테면 전쟁을 겪어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개헌하면 4년 중임으로 갈 수도 있고 뭐 3년임도 할 수 있고 어떻게든 바꿀 수 있어요. 내각제로도 갈 수 있고 국민들의 선택일 뿐이에요. 이런저런 도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번 한다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 가치라도 되는 것처럼 네. 떠드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예를 들어서 저는 안보상 위협이 너무 높아지고요. 아니 국제 전문가여서 저는 나토 회의에 네. 매번 가는 게 왜가?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아니 왜? 왜가? 간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가냐고. 이분이 호가 윤석열 선생님의 호가 순방 같아요. 순방 윤석열 선생. 선생님. 아니 제가 메모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나토에 간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토의 아시아판이 확정된다고 하고 푸틴도 김정은도 굉장히 긴장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 긴장 속에서 나온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기도 해요. 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가 판단한 적도 없고 우리가 국민적으로 토론한 적도 없고 인정해 준 적도 없고 수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통령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뭐 순방 다니면서 특정 세력으로 한미일 뭐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얘기도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특히 무슨 정신 빠진 아니 이런 그러니까 얘기 정신 나간 거죠. 얼빠진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안보 위협을 느끼고 북한에서 뭐 쓰레기 보내면서 조롱하고 지금은 쓰레기지만 나중에 포라도 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답답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또 물가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국정 운영이 하나도 안 되는데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요? 이런 헌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날 얘기하는 헌법 학자는 없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날부터 국민들을 짓밟으면 볼 것 없는 거죠. 그대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나토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신영 국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나토라는 전쟁 시스템을 아시아로 확장하는 거니까 네, 네. 전쟁 책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연속가예요, 연속. 네. 나토 회의. 그렇죠. 그렇죠. 3연속. 미국의 전략 속에서 한반도를 전쟁 체계로 끌어들이는 거죠. 일본까지 합류시킨 건데.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박근혜 퇴진 때에 헌재가 내렸던 그 판결이 매우 중요한 게 너는 대통령을 할 자세가 안 돼 있어. 이게 인용된 거거든요. 행상 책임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행상 책임 당장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한 걸 보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데는 태도가 글러먹었네라는 판단이에요. 네. 이것이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러먹었습니까? 아닙니까? 딱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탄핵 마일리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말씀을 들으면은 네. 사실 희망적이지 않은 게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에 너무 엉망이고 국민들 살기 네. 힘든 거 다 알아요.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쳐요. 하지만 마치 오늘 댓글에서도 있었는데 좀비와 인간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온갖 불법으로 너무 뻔뻔하게 다 막고 있잖아요.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서 계속 국민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온라인 청원, 그래, 총선도 했어. 온라인 청원도 했어. 촛불도 들었어. 이제 국민들이 할 거는 지금 다 하고 그렇게까지 있어. 다 자기가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희망이 사실 보이진 그러면 않거든요. 국민들은 최후 수단을 쓸 그러나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희망을 국민들은 여기서 보는 거죠. 국민들은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을 쓸 거예요. 오 선생님 말씀 직접 끌어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이 무슨 탄핵으로 쫓겨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적인, 그러니까 이 시인 김수영 선생이, 김수영 시인이 4.19 이후에 지리멸례적인 정치를 보면서 육법전서와 혁명이라는 시를 썼어요. 혁명을 하는데 육법전서를 가지고 하면 되겠어? 네. 혁명의 육법전서는 혁명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탄핵이라든가 또 특검이라든가 네. 이런 방식으로 해도 안 된다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쭉 제기했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정리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자들이 정말 자기들이 위기에 몰리면 전쟁 특동과 함께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다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부당한 자들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나서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네. 나토가 무슨 뜻인지 말해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물으실까 했더니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순방 선생님께 묻는 것 같고요. 네. 그 구독자 중에 마라토나님이 네. 하여튼 좋은데 탄핵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축구의 생명은 사실 골이거든요. 그렇죠. 메시가 한 골 넣고 그다음에 야 정말 골이 많이 나올수록 정말 박진감 넘치는 거예요. 근데 골이라는 게 뭐 우연히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 이쪽 골키퍼가 저쪽 골대까지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소위 빌드업이라는 작업을 해나가잖아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하긴 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엉망진창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이 뭐 무대책, 무대응, 뭐 하여튼 무개념 뭐 그런데 문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란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돌리려면 조금 복잡한 절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청원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네.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21대와 달리 상당히 효능감을 보여주잖아요. 입법 청문회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 검사 탄핵도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사 활동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개개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다. 그래서 당장 보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밟아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좀 여겨주시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주변에 스픽스 구독을 좀 갑자기. 권하시고. 왜 갑자기 네, 그죠 옳은 그러세요? 얘기고. 네. 아니 정말 그다음에 이게 왜냐면 네. 진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진지들이 이곳저곳에 있어야 되고 그럼요. 또 오프라인에서는 토요일 날 시청합이라는 진지가 네. 있어야 돼요. 이런 진지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힘이 되는 해결하는 거 그게 꼴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달리 표현하자면 현재의 정세에서는 수단이 안 보이지만 네. 정세가 바뀌면 수단을 만들어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전면적으로 탄핵 정국이 되면 이제까지는 정치권에서도 탄핵 얘기를 하기가 주저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네, 네.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탄핵이 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여당에서도 많이 정세가 나와요.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탄핵 정국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다음엔 어떻게 탄핵시킬 건가에 대한 방법으로 좁혀갈 거예요. 그렇죠. 정세가 바뀌면 수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스픽스를 보는 분들한테 요청을 드립니다만은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7월 네. 20일까지. 네. 그래서 온라인 많이 알려주셔서 이 청원의 숫자를 늘려. 늘리고 그다음에 토요일 6시에 현장에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리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그렇지, 중요한 그것도 것이고 중요합니다. 각 정당,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탄핵을 요구하는 당원들이 90%예요. 그 거기에 맞춰서 당연 당원 주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주권 당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당원들의 의사에 맞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예. 탄핵을 내세워야 돼요. 네. 그러면 모든 언론 매체는 탄핵 얘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유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였지? 이게 정말 사유야? 하나씩 검토하게 될 겁니다. 정당법 위반했네?부터 시작을 해서 인적국 권리도 행사를 안 했네.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해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이런 위법을 저질렀네.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다 자기네 틀어먹었네. 이게 뭐 하는 거지? 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기획해서 전 국민들한테 네. 보여주게 될 겁니다. 양평 고속도로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양평군 우린 그거 막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스탑. 그게 아니라 양평군 관광지도에는요. 그 김건희 여사 일대 땅이 있는 그대로 관광지도가 바뀌어 있대요. 바뀌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건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지금 뭐 서서히 그래서 이제 알려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뻔뻔하냐고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속도로를 바꾼 누가 그걸 했지? 어디서 시작된 일이야? 다 수사를 다 알게 될 거예요, 특검이. 국민들이. 그렇죠. 조사하면 그렇게 다 되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끝나는 거죠. 네. 아니, 제가 뭐 몇 개씩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카톡방 같은 네, 것도 있잖아요. 네. 뭐 밴드라 그러나 그런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 국민청원 탄핵 청원이 있는데 여러분도 참여해 주세요라는 카톡을 누가 올렸는데 네. 보수 신문에서 일하는 기자였어요. 네. 조금 의외다 놀랐다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네. 뭔 얘기냐면 정치 문제에 별로 관여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은 분이 뭐 제 처의 경우인데 제 아내가 그런 카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런 걸 이렇게 보내주네. 지금 그게 뭐냐면 이게 꿈틀꿈틀대는 아까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밑에 그렇죠. 있는 거대한 흐름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에요. 내가 아니 보수신문의 기자가 왜 이러지? 뭐 지금 좋은 시절 아닌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뭐냐 우리 구독자들이 정말 하나씩 넘겨주기, 하나씩 권해주기, 맞습니다. 하나씩 힘을 네. 모으기. 네. 이러면요 정말 역사도 좋은 만들고요. 거죠. 네. 윤석열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탄핵 청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유신헌법 이전에는 개헌도 국민 발의권이 있었어요. 탄핵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없는 국민 탄핵 발의권을 국민 스스로가 탄핵 무기를 딱 잡은 거예요. 네. 네. 탄핵의 도구를 확실히 자기 손에 잡고 직접 행사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걸 네. 가지고 무슨 뭐 한동훈이 그랬다며 정치 인기 투표라느니 네. 사태를 완전히 파악 못하거나 머리가 뭉틀어 돼 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김에 정세인 씨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탄핵 청원이 급상승한 것이 전 국회의장 김준표의 회유력 때문에 그랬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건 27일에 있었고 급상승하기 시작한 건 하루 전 26일부터예요. 네. 이거 네. 30만이 보도가 되고 나서 그런 게 있었어? 나도 가서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해서 급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보도가 언론에 쫙 뿌려졌는데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때까지는 봐줄만 했는데 그걸로 보니까 봐줄 수가 없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다 쌓아온 거죠. 그것만 죄야? 아니죠.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데 이들은 그래서 범죄 집단이네. 이 그럴 탄핵 수가 없어. 청원이 그렇게 되는 가지는 네. 의미는 뭐 숫자 노름이다. 뭐 1000만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만이 됐을 때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내고요. 그렇죠. 네. 50만이 됐을 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요. 100만이 됐을 때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다. 나하고 내 친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럿 있다. 특히 놀라운 거, 이 접속이 안 돼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새벽에 알람 맞춰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접속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뭐가 되죠? 연대가 형성되고요. 네. 이게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총선 때의 촛불행동이 총선의 목표가 탄핵 국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네. 네. 그리고는 이제 탄핵 국회의원들도 만들어냈는데 49명인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당선된 분들이 21명이에요. 촛불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섭단체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만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 첫 사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처음에는 아하. 7월 20일까지니까 시간이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 5만을 채워야 이게 이제 법사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직접 물리적으로 다니면서 네. 탄핵 서명을 받았는 게 36만이었어요. 네. 2년 동안에 힘들어요. 힘들죠. 직접 다니면서 하는 네, 거예요. 그럼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민심을 스스로도 제대로 파악 못한다고 반성하고 밑에서부터 있고. 꼼틀꼼틀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근데 네. 5만 원을 하루에 달성을 해? 하루에 세상. 와. 너무 놀랬죠. 네. 그 다음에는 10만, 20만, 30만 이렇게 해서 전국 조직이 움직이고 언론은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이걸 연결을 해서 네.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니까는 그 다음에 언론이 안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고 정치권도 안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국민이 움직이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기성 언론에서도 네, 이 시간에 그 문제 탄핵 청원 가지고 패널들 불러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네, 이미 네. 중요한 의제가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이건 네. 확장됩니다. 네. 네. 이제 그리고 그래야 될 까닭은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만들어주잖아요. 예, 예.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주고 끊임없이 새로운 이상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스픽스잖아요. 또 네. 우리 큰 스픽스. 그렇죠. 임피치먼트. 탄핵을 말하라. 아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온 집안 들쑤셔놓고 윤 대통령 부부는 나토 정상회의하러 가요. 미국에 가요. 그래서 아 그 이태리 아닙니까? 미국입니다. 아, 예, 네. 지금 미국으로 가는데 중간에 호노를 미국에서 들렸죠. 예, 여기서 릴레이 양자회담 하는데 10일 저녁에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하고 만찬 우리 김건희 여사랑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 이게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해외에서 과연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더 많이 잘 읽고 맞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국민들은 또 그 이상한 생각만 하게 돼 있지. 에코백 아, 들고 뭐 들까 탈까? 이번에는. 그다음에 네. 뭐를 이렇게 에코백 들고 또 가셔가지고 또 뭐 딴 것도 명품백을 꺼낼까? 그때 그랬잖아요. 에코백 속에 아. 뭐 명품백 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가서 본인 옷만 잘 입지 말고 남편 옷도 좀 부인이 잘 입혀줘야 되는데 멜빵 좀 매시고 바지 이렇게 축히지 마시고 뭐 우리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돌아오셔가지고는 할 게 뭐냐면 거부권. 아, 또 행사. 그잖아요. 거부권.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그래서 저는 유린이 뭡니까? 남의 어떤 권리나 인격을 그냥 다 짓밟는 게 유린 아니에요. 네. 그럼 남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았다? 누구 인격을 짓밟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지금. 임성근 사단장 하나 네. 지키려고 지금 그 군인 수사단장 박정훈 단장의 인격 뭐 권리 뭐 항명 다 수계로. 항명수계가 웬 말입니까? 네. 짓밟은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지금 여기서 유린을 얘기를 해? 박정훈 근데, 대령의 자세를 보세요. 국민들이 보자마자 신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군인이네. 정말 자세가 분명하네. 저 사람은 믿을만 하네. 딱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수가 없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과연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도대체 추천을 해서 누가 추천 권한을 갖고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많잖아요. 민주당 아니냐, 뭐 네. 한동훈 아니냐, 아니면 뭐 천하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지혜롭게. 특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관련 당사자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이 갖는 게 맞는 것이고 네. 이건 양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제3자에게 넘기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동훈의 꼼수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것이고.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도 이미 거의 많은 전모가 드러났지만은 윤석열,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 사건도 드러났고, 그 다음에 당원이에요.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당사자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 논의에는 추천권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나 중재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변협이라든지 생각일까요? 뭐 이런 약간 수정안 뭐 그다음 자기들이 가질지 모르는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저는 조국 그 대표가 조금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변협이라는 데가 지금 뭐 예전에처럼 굉장히 좀 중립적이고 또 변호사의 직업 윤리에 충실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뭐 아주 좀 수준 낮은 조합 정도로 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뽑지 않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협회인데 그래요? 법률 기구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뭐 그 아마 정치 처음 하셔가지고 조금 혼돈이 있었던 네. 것 같고요. 김 대표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철저하게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는 야당이 잘나서 야당이 잘할 거여서가 아니라 네. 야당이 요 사건의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진실을 밝힐 그렇죠? 수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그러고 네. 사람이 죽었는데도 뭐 구명 로비나고 뭐 엉뚱한 방해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밝히려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밝혀야죠. 당연히 아니 네, 그리고뿐만이 네. 아니라 수사를 하는데 공범이 들어오면 안 되죠. 윤석열 말이 안 대통령 되는 입장에서는 거죠. 이게 김건희 여사도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거부권을 네. 행사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요, 특검법을? 그러니까 받아도 죽고 안 받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이제 우리 오창희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혁신당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극한 대치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그래서 통과돼야 되니까 이런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판단해서 했던 그러한 네. 의도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이 극한 대치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죠. 극한 대치는 거의 궁지몰림자들이 이것을 교란시키는 행위죠. 네.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제압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네. 중지의 대상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제압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래서 제3자론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바로 결론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 당사자를 배제시킨다. 이 원칙은 흔들 수 없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사도 안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경로하고 수사 무마했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한 기소, 소추는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하거나 하겠죠. 네. 그건 별개의 문제이지만 네. 자, 이거 최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 또는 둘 다가 공범으로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두 사람을 특검 구성해서 최대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특검법을 거부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탄핵의 빌드업 과정인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수사를 거부할 수 없어요. 네. 네. 자, 그게 맞죠. 정답이어야 하죠. 많은 분들이 냉정과 열정 사이님이 야당이 똘똘 뭉쳐야지 만장일치 의미 있어요. 네. 라는 말도 하셨고요.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극한 대치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공부에 극한 대치를 만났을 마지막 때 광고. 네, 뭔가 그래. 돌파구를 의미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돌파구는 없지만 학생들에게는 탑 클래스 온리유라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명문대 출신 최고의 선생님 830분이 계셔가지고 전국 어디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온라인 1대1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탑 클래스 온리유.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을 완벽하게 매칭해주는 국내 유일의 교육 서비스입니다. 자기 주도학습 습관화 탑 클래스 온리유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은 또 광장에서 여러분들 모이기를 원하는 우리 김민웅 맞습니다. 대표님도 계십니다. 예, 여러분 시간 많이들 되시면 오셔서 예, 널리 광장으로 알려주시고요. 가주시고요. 네. 자, 역전의 용사들 네. 월요일 다시 씩씩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역전에 그러면 팔짱 끼면서 용사들 네. 멋있게 그런 겁니까? 예. 예. 우리 저 대표님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전의 용사들. 감사합니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